대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정부는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시작 5분 전 공시될 만큼 예고되지 않은 일정.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전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사 자원량이 최대 140억 배럴.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부에 실제 매장 규모를 확인하는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시추공 작업을 끝내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첫 탐사 결과가 나온 이후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쳐 대통령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와 같은 국정 브리핑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석유와 가스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실제로 시추 작업을 통해서 최종 확인할 수 있지만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시추 성공률 20%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는데 시추 비용이 경제성을 판가름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지숙 기자. 지난 2004년부터 17년 동안 가스를 생산했던 동해가스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나온 탐사 위치는 그보다 위쪽, 포항 앞바다에 가까운 6-1광구 북쪽과 8광구 구물입니다. 정부가 2차원 지진파와 3차원 자료 등을 통해 예측한 탐사 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입니다. 그만큼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과다한 그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145 배럴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입니다. 다만 탐사 자원량은 그야말로 물리 탐사로 나온 추정 매장량인 만큼 실제 시추를 통해 석유와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밝힌 시추 성공 확률은 20%, 앞서 동해 가스전은 11번째 만에 성공했습니다. 내장량이 확인되면 상업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관건은 우리 기술력으로 생산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사우디가 중동 사는 부분 비용이 굉장히 약해서 생산을 하고 시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도 또 비용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올해 안에 진행될 첫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된다면 과연 언제쯤 생산은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10년 후쯤인 2035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상업 생산을 위해서 남은 단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지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석유와 가스 매장 추정지가 물리 탐사로 확인된 상황. 다음 단계는 직접 구멍을 뚫는 겁니다. 정부는 첫 시추공인 탐사정을 연말에 뚫을 예정인데 한 곳에 드는 비용은 1,000억 원. 다만 성공 확률이 20%인 만큼 성공할 때까지 적어도 5개 정도까지는 탐사정을 뚫을 계획입니다. 석유와 가스 매장이 실제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상업성 평가입니다. 평가정을 뚫어 매장 규모와 범위, 그리고 석유의 질을 정밀 분석하는데 국제 유가 분석과 예측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돼야 생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추 성공 이후 상업성 확인까지는 3년 정도 걸리는데 상업성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진행이 되는 건 탐사 시추입니다. 상업 생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을 하기 위한 탐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검토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업성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본격 개발입니다. 해양 생산 설비를 바다에 설치하고
생산정을 뚫어 석유나 가스를 뽑아 올리기까지 다시 4, 5년이 걸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첫 석유 생산은 오는 2035년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석유와 가스를 모두 수입해서 쓰는 한국이 산유국이 된다면 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화학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제조업 강국이면서 독자적 자원망까지 갖게 되면 국제 교역 시장에서 막강한 경제적 위상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경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석유와 가스는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은 1,475억 달러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달합니다.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이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해외 판매도 가능할 거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확인 매장량으로 판명이 되면 우리나라가 남미에 있는 대표적인 산유국인 브라질이나 멕시코 정도 수준의 산유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숫자로 경제적 효과를 추산할 수는 없지만 140억 배럴 기준으로 원유와 가스 수입 평균 가격을 곱해 계산하면 약 1조 4천억 달러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기에 취약했던 점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급망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일정 부분이라도 할 수 있다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